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7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트가 객체지향과 관련된 강의를 하기 전 마지막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요소는 기존 C에서도 있었던 요소들입니다. 물론 C++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이 추가됐지만 C에서도 다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함수라든지 배열이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표현식, 원시 타입, 조건문, 반복문 다 이런 것들은 C에도 있었던 요소들입니다. 그 요소들이 C++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것들이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서 C에서 배웠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는지 그런 점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와 관련해서는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C와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C++에서는 기본 인자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 호출 과정도 기존 C와 차이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재기 호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부터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중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여러 개 정의된 함수 중에 컴파일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함수를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는 참조 변수가 도입됐고 참조 전달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떨 때 주소 전달을 쓰고 어떨 때 참조 전달을 쓰는지 이 챕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와 범용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이고요. 이것의 람다 함수와 범용 함수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는 함수입니다. C++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객체지향에서도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는 함수입니다. 다만 그것의 중심이 객체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예전 C에서는 move point 1, 2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를 함수에 전달해야 됩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있으면 함수에 그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돼요. 중심이 함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객체를 중심으로 그 객체를 이동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객체에 대해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실행하는 최소 단위는 함수입니다. 잠깐 객체지향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 하더라도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했을 때 이점이 있는 데이터들, 기능들만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는 걸 왜 사용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복잡성을 줄여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수가 도와줍니다. 분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큰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움직이는 실행 단계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래밍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각 기준들을 별도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모듈하고 C 같은 구조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나누는 단위가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전체 프로그램을 입력, 처리, 출력하는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입력하는 것들을 여러 개의 함수로, 처리하는 것을 또 여러 개의 함수로, 출력하는 것을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단위로 보고 프로그래밍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할해서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의 중복을 함수는 줄여줍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실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실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요소들은 여러 번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야 될 때 printf라는 함수를 썼었어요. C에서는. 그리고 이 printf를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출력을 해야 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지 않았다면 매번 필요한 위치에 그 printf 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프로그램 하기가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작업을 추상화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어떤 코드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데 요거를 코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바꾼 거예요. 함수출로 바꾸게 되면 요 이름이 지금은 F로 되어 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이름이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F하고 G하고 H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 이름을 통해서 뭘 하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여러 줄을 통해서는 이 코드를 읽어서는 이 코드가 뭘 하는 건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추상해서 함수 이름, 적절한 이름으로 함수로 바꿔놓으면은 이 코드를 읽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함수의 인터페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몸체를 또 우리는 필요하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F의 어떤 인자의 개수가 바뀐다든지 반환 타입이 바뀌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 함수의 인터페이스, 즉 인자값들, 인자를 받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매개 변수 목록과 반환 타입이 안 변하지 않으면은 이 함수 호출하는 곳에서는 수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재사용이라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서 만든 함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방법은 기존 C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C++도 C와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수 정의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 소스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반에 노트 1에서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 단위로 컴파일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스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코드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호출하는 거니까 그 호출이 맞는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함수 선언입니다. 또 한 파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더라도 함수 정의의 위치에 따라서, 즉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 호출 전에 선언 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함수의 정의를 좀 더 자유롭게 위치하게 하려면은 함수 선언을 미리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은 함수 형태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함수 호출에 대한 문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함수 선언은 보통 헤더 파일에 하고 이 헤더 파일을 여러 파일에 포함해서 다른 함수에 있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함수 선언을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따로 있을 때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정의는 반환 타입, 매개 변수 목록의 개수와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이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함수 선언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하지 않고 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 함수 선언에도 매개 변수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를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컨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참조나 또는 포인터의 경우에 주소 전달이거나 참조 전달인 경우에는 요것과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설명드릴 다중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f는 인테저 포인터를 받고 두 번째는 const 인테저 포인터, 상수 지시 포인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int와 const int는 동일한 함수 선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밑에 f를 int
n 해가지고 정의를 해도 얘와 얘는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일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즉, 값 전달 방식에서는 const는 요 대응을 확인할 때, 문법 검사를 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와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void f int n 해서 구현하는 것과 void f const int n이 있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얘나 차이가 없어요. 값 전달로 전달하기 때문에 f에서 n을 이용해서 뭘 하든지 간에 함수 호출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구현을 할 때 요 경우에는 const를 안 쓴 경우에는 n equals 10 하면서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류예요.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우리가 요 구현하는 것의 차이도 봐야 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호출자 입장에서 보면 얘와 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메인에서 f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원패스라고 그러죠. 물론 모든 걸 원패스로 컴파일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원패스로 컴파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얘가 여기 없으면 요걸 만났을 때 이 f가 올바르게 정수 하나를 받는 함수인지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이 f가 뭔지 모르겠다고 문법 오류를 줍니다. 얘가 요 앞에 있어도 문제없고 얘가 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선언을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함수 선언을 소스 파일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헤더 파일에 하고 헤더 파일을 이 함수가 필요한 다른 데서 포함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는 또 C는 컴파일러 작업 단위가 소스 파일 단위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 단위로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C와 차이점은 빈 것의 차이입니다. C에서는 이게 비어 있으면 매개 변수를 목록을 아직 정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간주하고요. 빈 것으로도 간주합니다. 하지만 C++에서는 void f랑 얘는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C++에서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void를 쓴 것과 같다. C에서는 요것과 요거는 다르다. C는 다르다. 요거와 요거는 C에서는 다른데 C++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뭐 이것도 특이한 기능인데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생략을 해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 인자는 사용을 못 하겠죠. 서치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향후에 나중에 이 서치를 얘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을 항상 하면 함수 정의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 생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void foo int a int b 선언을 하고 여기 bar가 있어요. 그리고 foo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여기 함수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 선언에서는 매개 변수 이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함수 정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매개 변수 이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얘 이름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나중에 내가 이제는 요 용도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고 B를 또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에서 만약 얘를 호출하고 싶으면 1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두 개니까 당연히 요 위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푸 1, 2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1, 2를 하지만 이렇게 전달됐을 때 이 푸에서는 이 2를 활용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쓸 때는 요 경우에 뒤에서 설명드리는 기본 인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int b는 0.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foo 1 이런 식으로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인자만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니고 흔하게 사용하는 기능도 아닌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근데 뭔가 오해가 하실 수 있어서 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 인자가 바로 이제 나옵니다. C++에서는 매개 변수 목록에 기본 인자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인자 값은 함수 선언에 표시하는 겁니다. 함수 선언이 없고 정의만 있으면 정의에도 표시할 수 있는데 둘 다 있을 경우에는 둘 다 표시하면은 오류가 돼요. 여기 함수 선언에도 equal 1 했고 여기도 equal 1 했죠. 이거는 안 돼요. 함수 선언에만 하고 함수 정의에는 안 하는 요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본 인자는 매개 변수 목록 중에 맨 뒤쪽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즉 여러 매개 변수의 기본값 지정할 경우에 중간 것을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략을 못해요. 내가 void f int a int b int c가 있는데 얘는 0, 얘는 안 주고 얘는 1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모호한 거죠. 컴파일러가 인자를 사용자가 전달했을 때 그 인자를 A에 대응시켜야 되는 건지 B에 대응시켜야 되는 건지 C에 대응시키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주고 싶으면 기본 인자 값을 주고 싶으면은 뒤에서부터 쭉 줘야 돼요. 중간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 줬어요. 그러면 이 볼륨 함수에 대해서는 빈 걸로 호출할 수 있고
하나만 줄 수 있고, 두 개 줄 수 있고, 네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B인 것을 줬을 때에는 length, width, height가 모두 1이 되겠죠. 이 하나만 주면 얘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2, 3을 주면 얘가 2, 3이 되고 나머지는 height는 1이 됩니다. 2, 3, 4 주면 각각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기본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전달하는 인자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수의 종료.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어요. 정상 종료는 어떤 걸 말하냐면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거나 리턴 문이 실행된 경우예요.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리턴 문의 실행을 통해서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시간 오류, 예외들이 발생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접 through문의 실행을 통해서 예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 through문을 만나도 함수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through문에 통해서 함수가 종료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종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타입과 일치하신 타입 값을 반환할 경우 자동 타입 변환이 시도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int 정수죠. 얘는 더블이에요. 근데 int는 더블로 자동 타입 변환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수를 자동으로 string으로 바꿔주는 게 없으면 문법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법 오류를 주지 않고 경고만 줍니다. 왜냐하면 이 n이라는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것의 주소를 받으면 사용해봤자 엉뚱한 것을 처리하게 될 거고요. 사라진 것에 이름표를 붙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문법 오류가 아니라 경고만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 과정의 이해. 스택 자료 구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시간이 되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와 큐라는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될 겁니다. 큐는 P4 방식이라 그러고 스택은 L4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은 스택과 큐는 자료 구조인데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이에요. 즉 값을 여러 개 유지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에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고 집어넣은 데이터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은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 동정쌓기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요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뺄 때 어떻게 뺄 수 있냐면은 중간이나 끝에서 뺄 수 없고 항상 위에서 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내는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처음으로 나오는 구조를 스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되는 게 큐인데 큐는 우리가 줄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줄을 쓰고 있으면 가장 먼저 서비스 되는 사람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데 나가는 건 여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Q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은 exe 파일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exe 파일로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그럼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실행 코드가 메모리, 주기억장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OS가 이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이제 CPU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실행하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실행 코드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해줘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신 분은 그냥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스택, 힙, 광역. 그래서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스택에 유지되고 있고 동적 할당하는 데이터들은 힙에 할당이 되겠고 전역 변수들은 광역 영역에 할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개를 그냥 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수명이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데이터의 수명이 함수의 수명과 같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 힙에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영역을 스택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코드에서 메인이 실행이 돼요. 그럼 메인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메인을 위한 공간. 이게 어디에 만들어져요? 스택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메인이 안 끝났어요. 아직. 여기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실행이 돼요? F라는 함수가 호출돼요. 그럼 F라는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메인 위에 쌓인 것처럼 만들어져요. F에서 또 G를 부른다? 이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이 스택 맨 꼭대기에 있는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함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스택 공간의 중요한 특징은 각 함수가 필요한 공간의 크기는 컴파일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n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n이라는 매개 변수는 f라는 공간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f라는 함수 공간에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은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매개 변수들하고 지역 변수들을 보면 얼마만큼 큰 공간이 필요한지 함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다 쓰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고 요 함수가 끝나면 얘가 사라지고 요게 실행되고 있고 얘가 다 실행되면 사라지고 메인이 실행하다 메인이 사라지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죠. 함수가 호출될 때.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되냐면 공간 확보, 인자 복사, 코드 실행, 반환값 복사. 이 과정이 매번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예를 들면 메인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스택에 메인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n이라는 변수를 쓰니까
n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10이라는 값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 n이라는 값이 채워진 다음에 f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f를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값 전달을 하고 있죠. 값 전달하면 인자에 대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요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행이 되죠. 그럼 n이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 n 하면은 이 100이라는 값이 메인으로 복사가 됩니다. 메인으로 복사가 된 다음에 그 값이 이제 n equal fn 했으니까 요 공간에 100이라는 값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f가 사용했던 공간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은 저렴한 것이 아니에요.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함수의 호출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적화를 여러분이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최적화보다는 가독성에 더 초점을 두고 최적화는 컴파일러한테 위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C++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워낙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컴파일러가 필요한 최적화를 많이 해줘요. C++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최적화하기 위해서 코드의 가독성까지 해치면서 코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적화가 전체적인 성능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나노세컨드, 몇 밀리세컨드의 차이만 존재를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굳이 최적화보다는 가독성에 초점을 둬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함수 호출이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